서진이네 시즌2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들을 모아볼까요? 비빔밥. 비빔밥은 쌀밥에 고기나 나물 등과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이다.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비빔밥이 있다. 산채 비빔밥. 여러 가지 나물을 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에 비벼서 먹는다. 산채 비빔밥이 가장 일반적인 비빔밥이며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이다. 돌솥 비빔밥. 뜨겁게 달군 돌솥에 내는 비빔밥이다. 날치알을 올린 돌솥 알밥도 인기다. 전주 비빔밥. 전라북도 전주의 비빔밥으로 재료 중에 콩나물이 중요하다. 밥은 육수로 짓고 뜸들일 때 콩나물을 넣는다. 달걀 노른자는 생으로 올라간다. 콩나물국과 함께 먹는다. 쇠고기, 콩나물, 시금치, 쑥갓, 고사리, 도라지, 미나리, 표고버섯 등을 얹어 고추장에 비벼 먹는 따뜻한 밥이다. 육회가 올려지기도 한다. 육회 비빔밥. 여러 가지 야채와 배를 썰어 넣고 육회가 어우러진 것으로 부드럽게 씹히는 생고기와 감칠맛 나는 매콤한 양념장이 어우러진 전라도 한평의 독특한 비빔밥이다. 진주 비빔밥. 경상남도 진주 지방의 비빔밥으로 놋그릇에 흰밥과 5가지 나물을 담은 후 고추장을 얹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화반이라고 불린다.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을 쓰며 해초나물과 해물 보탕국 한 국자를 넣고 그 위에 소고기 육회를 듬뿍 얹어낸다. 곁들여 먹는 국물은 선짓국이다. 통영 비빔밥. 경상남도 통영의 비빔밥으로 통영 지역 사람들은 명절날이나 제삿날, 잔칫날 등에 먹는다. 방풍나물과 톳나물 등 계절에 따라 10가지 이상의 나물을 넣는다. 바지락 볶은 것을 넣는 것도 특징이다. 꼬막 비빔밥. 전라남도 순천 벌교의 비빔밥으로 벌교 꼬막과 무순 등을 넣고 비벼 먹는다. 헛제사밥. 실제 제사가 아니라 제사상에 주로 올리는 음식들을 평상시에 비벼 먹는 비빔밥이다. 고추장 대신 간장으로 맛을 내며 전이나 구운 생선 토막 또는 산적을 곁들인다. 정월 대보름에는 팥, 수수, 차조, 찹쌀, 검은콩을 기본으로 5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을 먹는다. 여기에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묵은 나물을 더하고 아울러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견과류, 불엄과 신체 구석구석까지 영양을 전달해주는 귀발기술을 먹는다. 정월 대보름 음식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몸의 건강을 기원하는 음식이다. 묵은 나물은 지역에 따라 나물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보통 9가지 또는 10가지의 나물을 준비한다. 취나물, 고추나물, 삿갓나물과 같은 산에서 채취하는 나물뿐 아니라 시래기, 무청, 호박잎 등 채소를 말린 것도 사용한다. 묵은 나물은 아니지만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포함시키기도 하며 바닷가에서는 해초를 함께 섞기도 한다. 설렁탕. 설렁탕은 소의 머리, 무릎 도가니, 뼈다귀 등 소의 여러 부위를 푹 삶아 끓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전통 음식이다. 국물을 10시간 정도 끓이면 고기와 뼈 속에 있는 성분이 흘러나와 국이 우유빛깔을 띈다. 보통 삶은 소면을 같이 넣어준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얇게 썬 파를 올린다. 설렁탕과 곰탕은 비슷해 보이지만 설렁탕은 뼈 국물이고 곰탕은 고기 국물이다. 예전에는 밥에 국물을 미리 부어주었지만 요즘은 밥과 국이 따로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직접 밥을 말아 먹는데 반씩 나눠서 말아 먹는 걸 추천한다. 처음부터 다 말아 먹으면 뜨거운 국물에 밥알이 불어서 흐물흐물해지거나 국물 맛이 나빠지기도 한다.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음식을 식히면 바로 나오지만 뜨거워서 빨리 먹긴 어렵다. 깍두기, 석박지 등의 무김치를 곁들여 먹는 게 기본이다. 설렁탕집 깍두기는 정말 맛있어야 한다. 깍두기는 무를 주재료로 담근 김치다. 일반적인 김치의 재료들이 모두 들어가지만 배추가 아니라 무가 주재료인 것이다. 석박지도 김치의 한 종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와 배추 등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 만든 김치다. 석박지의 뜻은 섞어서 만든 짠지, 섞어서 만든 염장 채소라는 뜻이며 무와 배추 외에도 다양한 채소들을 섞어서 만든다. 요즘에는 기존의 석박지와 달리 무를 얇고 넓게 썰어서 담가 먹는다. 갈비. 오늘도 음식 이야기하며 한국어 실력을 키워볼까요? 오늘 음식은 갈비예요. 갈비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죠. 코리안 바베큐라고 하면 불고기와 갈비가 최고예요. 갈비는 불고기와 달리 뼈가 붙어있는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지방과 단백질이 적절히 섞여 있는 질 좋은 부위라서 정말 맛있어요. 고기의 참맛을 즐기는 생갈비, 양념 맛을 즐기는 양념갈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마치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 같은 거죠. 보통 먼저 생갈비로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긴 후 그 다음에 양념갈비를 먹어요. 양념갈비를 먼저 먹으면 생갈비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양념갈비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이 갈비 사이에 쏙쏙 배어 있어서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수원 왕갈비, 우대갈비, 포천 이동식갈비 이런 거 다 꼭 먹어봐야 하는 갈비 메뉴입니다. 전에는 소갈비가 최고였지만 지금은 돼지갈비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요.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요? 갈비구이는 가위로 잘라 먹는 게 기본입니다. 구워 먹지 않고 쪄 먹으면 갈비찜이 되죠. 명절 대표 음식 갈비찜. 등갈비, 쪽갈비, 떡갈비, LA갈비, 고갈비, 양갈비, 닭갈비. 이것도 다 같은 거냐고요? 군침이 도는 맛난 음식이라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드셔보시면 알죠. 닭갈비. 닭갈비는 닭고기를 매운 양념에 재워서 각종 채소, 고구마, 떡 같은 부재료를 넣어서 석쇠에 구워 먹거나 철판에 볶아 먹는 한국 요리이다. 닭갈비는 이름대로 닭의 갈비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닭다리살, 그 중에서도 위쪽 부위인 넓적다리 쪽을 주로 쓴다. 보통 원형 철판에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볶아 먹는다. 주로 고추장 양념이지만 간혹 간장 양념 닭갈비도 있다.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고 강원도 춘천시 명동에는 1968년부터 이어져 오는 닭갈비 거리도 있다. 매운맛으로 먹는 음식인데 매운맛에 약한 사람들은 치즈를 얹어 먹는다. 그 맛이 또 일품이다. 닭갈비가 뜨거울 때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먹기도 하고 닭갈비를 치즈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한다. 닭갈비에 모듬사리를 추가하면 양도 더 풍성해지고 맛도 깊어진다. 모듬사리에는 양배추, 고구마, 우동면, 치즈, 떡 등이 있다.
고구마를 넣는 것이 이색적인데 닭갈비 양념과 닭기름에 구워진 고구마는 정말 맛있다. 재료가 익는 순서대로 각종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 먹고 그 후 면을 넣어 볶음면을 먹고 그 다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볶음밥이다. 남아있는 양념에 밥을 볶는데 철판에 굽듯이 살짝 눌러 밑은 바삭하고 위는 촉촉 쫀득한 볶음밥이 참 맛있다.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다. 우선 겉모습도 좋고 냄새에도 거부감이 없고 닭고기를 볶으며 구운 것이라 맛도 호불호가 없다. 게다가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음식에 대한 금기가 엄격한 종교에서도 금지하지 않는 식재료다. 돼지갈비, 소갈비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아셨죠? 그럼 고갈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순두부찌개는 순두부를 주재료로 한 한국 요리의 찌개이다. 부재료로는 조개, 육류, 두부, 파, 마늘, 고춧가루, 소금 등이 사용되는데 때에 따라 달걀이나 버섯, 후춧가루, 고추, 기름 등을 넣기도 한다.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수에 순두부와 달걀을 풀어 만든 순두부 달걀찌개도 있다. 부드럽고 맛이 좋아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이다. 순두부찌개는 열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전통 옹기인 뚝배기에 담겨 나온다. 미국과 캐나다의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음식으로 미국인, 캐나다인들도 많이 먹는다.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에서 나영과 친구들이 가장 먼저 먹은 요리가 순두부찌개였다. 실제로 김씨네 편의점이 캐나다에서 인기를 얻고 난 뒤 현지인들이 순두부찌개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토론토나 밴쿠버의 코리아타운에 가면 순두부찌개 전문점이 많다. 2020년에 나온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주인공 가게의 대표 요리로 순두부찌개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외국 시청자들 사이에 순두부찌개의 인지도가 더 올라갔다. 일본에서도 순두부찌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순두부찌개용 국물을 포장 판매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미니컵 즉석국으로 팔기도 한다. 뻥튀기, 열과 압력을 가해 곡류를 부풀린 과자. 쌀, 떡국떡, 누룽지, 옥수수, 보리, 검정콩 등등 재료는 아주 다양해요. 쌀떡뻥이라고 해서 가래떡도 튀기고 쌀알을 그대로 튀기기도 해요. 아마도 어려웠던 시절 작은 쌀알 한 톨을 크게 부풀려 배불리 먹고 싶던 그런 마음이 담긴 거겠죠? 입이 심심할 때 뻥튀기를 먹는 재미. 한 개 먹어서는 먹은 것 같지도 않고요. 휘밥도 한 주먹은 먹어야 먹은 것 같아요.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씹을수록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백미나 현미, 흑미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담백하고 고소한 과자라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요. 뻥튀기를 나초나 또띠아처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재료와 함께 먹어보세요. 여러분만의 환상적인 음식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먹었더니 맛있더라 하는 거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어릴 때는 뻥튀기에 구멍 뚫어서 가면놀이도 했었는데 옛날이요. 주로 시골 장날에서 볼 수 있고 포장해서 동네 슈퍼에서 팔기도 해요. 아직도 가끔은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뻥튀기 아저씨 아줌마를 만날 수 있어요. 대형마트에서도 식품 코너 한 구석에서 둥근 뻥튀기를 찍어내 팔기도 하죠. 길거리에서는 엄청난 폭발음을 내는 기계라 뻥 터지기 직전에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리치시죠? 뻥이요! 이게 곧 폭발음이 들릴 거라는 신호이고 구경하던 아이들은 두 손으로 귀를 막거나 도망을 갔어요. 실내 마트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귀여운 소리를 내죠. 펑, 펑.
대화 중에 뻥튀기란 말을 할 때 이게 전부 음식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너는 왜 이렇게 뻥이 심하니? 에이, 그건 뻥튀기야. 뻥치지 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전부 거짓말이나 과장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코코코 채널 너무 좋지 않니? 코코코 너무 좋아. 완전 사랑한다. 이건 뻥이 아니에요. 진짜랍니다.